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보당에서는 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부대변인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딱 그 기사로 접했는데 보는 순간 청소년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좀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직관적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왜냐면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초중등 교육법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됐다라고 이제 통보만 받은, 사실 청소년들이 봤을 때 입장으로는 그런 거여가지고 공론화 과정이 없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부터 18세로 이제 내가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더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국회 안에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통제를 하거나 억압을 하는 것인 것 같아서 좀 되게 이렇게 안타깝고 통감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저희도 이제 청소년 당원들하고 좀 많이 소통을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제 실제로 무력화시킨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놀랍다. 이런 반응이 좀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하자, 뭐 1인 시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안 자체를 그냥 어떤 뭐 정치권 아니면 뭐 청소년 딱 요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좀 사회적 공론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공감이 많이 됐던 건 청소년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상태로는 물론 이제 실생활적으로는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선생님 휴대폰 주세요 해서 이제 연락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제화되고 나면 그 법을 무기로 너네 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 좀 시각을 넓게 본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통제로만 가능한 거냐, 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제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왜 학생들에게 떠넘기느냐, 그 책임을, 이거 되게 부당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되게 많은 이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독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거를 자율에 맡기자, 써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맞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실 다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크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물어보면 스마트폰 하나를 중지한다고, 제재한다고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의 수업권의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해도 학교에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제 디지털 기기 친화적 수업이기 때문에 뭐 패드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학교에서는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은 냈지만 학교에서 제공받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뭐 카톡을 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두 다 중지시킬 거냐는 거예요. AI 시대,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수업에도 다양한 디지털 수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너네가 개인의 휴대폰만 내지는 스마트 기기만 사용 안 하면 보장될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스마트폰만 뺏으면 수업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거드니까 실제 걷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패드나 이런 스마트 패드를 사달라고 하는
부모님께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패드는 현재 학교에서 걷지 않아요. 네. 스마트폰, 이제 휴대전화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걷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방을 통해서 걷는데, 네. 이제 스마트 패드가 워낙 고가고, 이게 어떤 고장이 나거나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패드를 걷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참교육에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들 중에는 아마 아이패드를 걷을 수 있는 가방이 발명되면, 학교 내에 그게 보급이 되면 이제는 아이패드도 걷을 거다라는 농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스마트폰 하나 걷는다고 수업을 집중하지 않는다. 지금의 문제는 경쟁적인 이 교육 경쟁 사회에서 이 모든 교육은 사교육을 다 넘어가고, 실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과정이 지금의 이제 상황을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거지, 스마트폰의 소지 여부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 학교의 현실이 있어요. 저도 교사 한 명이 봐야 될 학생 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마 기자님도 우리 그 기사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경우도 많아요. 휴대폰을 막 한다기보다는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를 스마트폰을 뭐 사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거냐, 내지는 1인당 뭐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가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공교육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통제한다는 건. 교사가, 저는 약간 이걸 또 교사와 학생의 대립으로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교사가 통제한다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면 학생들이 실제로 또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건 교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같이 화합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크게는 이제 과도하게 좀 경쟁 사회가 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올바른 SNS 사용 내지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20대 SNS 중독이라든지 뭐 그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높아져서 자살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은 되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청소년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 세대가 왜 이렇게 SNS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내지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 또한도 당사자들과 함께 해야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국제화하는 것보다 네. 자율적인 기술을 통해서. 근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진짜 실제 가능하려면 그 또한도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교칙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 전문가예요. 학생이 대표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뭐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장시키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 하면 논의에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 당원들과 이제 1년에 2번씩 캠프를 열어서 이제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해요. 그때 생활 수칙이라는 걸 저희가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자. 뭐 아니면 우리가 너무 언어를 이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생활 수칙들을 뭐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기간 동안은 스스로 지켜요. 왜냐면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 질문 주셨던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뭔가 수칙을 정하고 이걸 함께 지켜가는 모습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왜냐면 지금도 학교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30명, 뭐 25명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뭐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물론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100%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답을 내려보자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론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뭐 제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받으실 뭐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게 단순히 지금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스마트 기기 하나로만 표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네. 언론과 정치권이 현재 그걸 많이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사회 공동체 복원이고 우리 반 내의 공동체 복원이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네. 20년 전에는 머리가 길면 공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두발 단속 당하고 저도 그런 세대이고 막 엄청 그때 당시에 뭐 진짜 학교 앞에서 뭐 잡히고 이런 세대였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게 스마트폰 이용하면 공부 못한다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이 통제와 억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가 좀 있고요. 이런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해결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의원님들도 딴짓 많이 하시잖아요.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윤석열한테 체리따봉 받은 메시지 보고 있는 국회의원부터 야한 사진 검색하는 국회의원까지 그럼 그분들은 회의에 정말 스마트폰 이제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회의 집중하세요 하면 반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청소년에게만 통제되어야 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쉬운 방법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이게 뭐 내란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사회가 불가능하고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로 가자고 해놓고 역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쉽진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부모님 기성세대가 걱정하신 거 당연히 많죠. 저도 걱정은 돼요. 많은 이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뭔가 오히려 관계가 단절이 된다거나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거나 이런 게 걱정은 되지만 그거를 단순히 통제 방식으로 우리 해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